부등식을 만들어가는 xy 개수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뭐 부등식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x 더하기 y가 4 되는 xy 구하면 돼. 두 번째, 이게 5 되는 거 구하면 돼. 그 다음 x 더하기 y가 6 되는 거 구하면 돼. 이 세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 y를 직접 구하는 거야. 누구 있어? 1, 3, 2, 2, 그 다음 3, 1. 맞아요? 세 가지. 그 다음 x 더하기 y가 5인 x, y 구한다. 누구 있어? 1, 4, 2, 3, 3, 2, 4, 1. 몇 가지? 네 가지. 마지막 x, y가 6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1, 5, 2, 4, 3, 3, 4, 2, 5, 1. 이게 다네요. 5가지. 최종적인 정답은 1, 2, 이 세 가지 중에서 3, 4, 총 12가지인가요? 답이? (2번은) 제한상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세 칸 그릴 거야. 세 칸 그려서 된다. 자, 세 칸 그려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딱 표시해 놓으면 되는 거고. 자, 11의 자리니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3의 배수래. 3의 배수 누구 있나요? 3, 6, 9. 따라서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10의 자리는 홀수래. 누구 있나요? 1, 3, 5, 7, 9. 몇 가지? 5가지. 1의 자리에는 소수래. 현관 소수 불러? 1부터 불러야지? 아니야. 2, 3, 5, 7. 몇 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 곱하기 5 곱하기 얼마가? 60. 빨리 왔네 생각보다. 이게 보다 늦었네. 선생님 집에서 오는 거야? 잠깐 집을. 자, A의 G까지 최단거리니까 얘는 공식이 없어요. 직접 구하는 거야.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최단거리라는 거. 봐봐, 선생님이 A에서 G까지 가는 방법 해볼게. A에서 B 갔다가 F 가서 E 갔다가 H 갔다가 D 갔다가 C 갔다가 G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의미가 없어.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최단거리야. 그러니까 A에서 G까지 선분을 몇 번 가야 몇 번 지나서 가장 가깝게 가냐.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만에 가는 게 최단거리야. 세 번 넘어가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그럼 뭐요? 직접 구하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A에서 출발해. 변을 세 번만 가야 돼. E 가고. 그 다음에 H로 가서 G 가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A에서 E까지 가서 F로 가고 G로 가는 방법. 이렇게 직접 구하는 거죠. 세 번 만에 가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번에는 A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 D로 갈 수 있지. D에 A, D, H, G. 그 다음 네 번째 A, D, C, G로 갈 수 있나요? 네 가지. 다섯 번째, 이번에는 A에서 B로 가서 F에서 G로 가는 방법. 여섯 번째, A에서 B로 가서 C에서 G로 가는 방법.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아무튼 최단 거리 세 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직접 구하는 거. 공식 없다는 거. 됐죠? 총 몇 가지? 6가지. 자, 5번이 중요한 문제.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 나오겠죠. 장미 화분이 2개가 있고 선인장 화분이 4개가 있어. 서로 다른 일렬로 키우려고 하는데 일렬로. 자, 총 몇 개가 있나요? 4, 5, 6개. 이 6개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조건이 누가 있냐? 양 끝에 누가 서야 돼? 선인장 화분이 넣어야 돼. 근데 양 끝에 여기하고 여기는 누가 서야 된다고? 선인장이 서야 된다고. 여기를 먼저 선택하죠. 선인장. 자, 선인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자, 여기 쓴 거와 여기 쓴 건 다른 거지. 이 돼? 자, 서로 다른 4개에서
선인장 2개 선택해서 자, 기호가 P일까 C인가만 잘 고민하면 돼. 봐라, 선인장이 4개 있다고. 선인장 둘, 셋, 넷이야. 여기 1, 4하고 4, 1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4P2가 되게 주세요.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되는 거니까. 곱하기. 끝났어, 이제. 선인장은 위치가 정해졌지? 그럼 남은 4개가 있네, 요거 4개. 4개 뭐 하면 되나요? 나열하면 되지, 그냥. 뭐야? 4P. 자, 4P는 얼마? 12. 그 다음 4팩은 24. 얼마의 변관 답 계산하면? 암산하려고? 298. 오, 암산한 거야? 맞나요, 다? 대박인데? 계산을 잘하는데? 자, 8번도 5번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자, 이 적어도 들어가는 거 있었지, 적어도. 이 적어도 가면 어떻게 하지, 일단? 전체의 경우에서, 전체에서 요 적어도 한 장에 풍경 사진이 놓인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빼면 돼. 자, 전체가 몇 개야? 동물 사진 4점과 풍경 사진 4점, 그 다음에 동물 사진 2점을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 게 뭐야? 총 6개죠? 6팩 쓰면 되는 거 아니야? 6P 6도 맞고. 자, 이제 반대되는 게 뭐야? 동물 사진 사이에 적어도 한 점이 풍경 사진이 놓인다의 반대는 뭐한가? 동물 풍경 사진이 안 놓이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물 사진이 이웃해버리면 되는 거야. 못 들어가게. 맞냐? 그러니까 여기 뭐야? 동물 사진이 뭐하게? 이웃하게 나열되는 경우를 빼어주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그 중간에 풍경이 들어갈 거니까. 이해되냐? 동물 사진끼리 이웃하는 경우. 자, 이웃한다면 우리 뭐라고 했지? 동물 사진이 몇 점이 있어? 2장. 2장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풍경이지. 풍경이 4개 있어. 풍경 1, 뭐 풍경이 4개 있었죠. 이렇게. 동물 사진 2개 이웃하니까 묶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웃한다 묶어서 나열하는 방법. 하나로 보고 몇 팩? 5팩. 곱하기. 끝난 게 아니지. 여기 있는 묶음 안에 있는 동물 사진 2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2팩.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6팩 빼기 5팩 곱하기 2팩. 동물 사진 사이에 적어도 한 점의 풍경 사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동물 사진끼리 붙어버리면 되는 거야. 못 들어가게. 이웃한단 말 아니야? 동물 사진이 이웃하게 나열된다. 됐나요? 이웃하면 하나로 묶어 한 묶음으로 보고 5개 나열. 그 다음에 묶음 안에 있는 동물 사진 나열되는 경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숫자로 계산하면 3팩이니까 720에서 이게 720 얘가 240 계산하면 얼마? 480이 정답. 자, 여러분이 9번 같은 걸 잘 어려워하던데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그냥. 자, 서아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지란 사람이 있어. 포함해서 몇 명이야? 9명이야. 자, 그럼 수지, 서아 빼고 몇 명 더 있어야 돼? 3, 4, 5, 6, 7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건을 따져볼게요. 3명을 뽑을 거야.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서아는 뭐라고 대표로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제껴. 자, 필요 없고. 그 다음 수지는 대표로 뽑아 안 뽑아? 뽑아. 자, 3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이미 몇 명 뽑아놨냐? 1명은 뽑아놨지? 자, 이제 우리는 이 남은 7명 중에 뽑아내면 돼. 여기 이미 1명이 뽑혀 있다고. 몇 명만 뽑으면 되나요? 2명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뽑으면 돼. 따라서 기호 뭐 쓰면 되나요? 끝. 더 이상 없어요. 계산하면 얼마? 35인가요? 35. 대전 가요 35. 75에서 72 계산하고 간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칠 문제를 20이 아니에요. 아, 20일인가요? 네. 누가 35라고 했어? 21인데 미안. 21 누가 35라고 했어요?
인경. 한 번 당했지. 몇 말 동안에 틀렸는데 틀렸다고 해야지.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색칠하기인데 5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해서 영역이 몇 개야? 5개 맞죠? 자,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야 되고 인접한 것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 문제. 가장 평범한 문제고 이제 색다른 문제 앞에 중단원 뒤편인가 1등 하여튼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볼긴 할 건데 자, 여러분이 제일 고민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칠하는 곳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아무 데나 먼저 칠하면 안 돼. 답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맨 먼저 칠하는 것은 어떤 곳을 정하냐? 이웃한 곳이 가장 많은 곳. 뭐라고? 이웃한 곳이 가장 많은 곳을 뭐 한다? 맨 먼저 칠한다. 맨 처음 칠할 곳이 언제라고? 맨 먼저 처음 칠하는 곳은 이웃한 곳이 가장 많은 곳. 이웃한 곳이 가장 많은 곳. 그림상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이웃했어? 나. 그러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 칠할 거야. 선생님이 칠하는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간다. 나. 그 다음에 상관없죠. 마. 됐어요? 그 다음에 라. 마가 맨 먼저 칠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뭐 다. 이 순서는 앞뒤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여기는 바뀌어도. 그치? 맨 먼저 칠하는 곳이 어디라고? 이웃한 곳이 가장 많은 곳. 칠하러 갑니다. 칠하러 간다. 자, 나의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처음과 이 두 번째는 그냥 가는 거야. 5, 4로. 맞아? 자, 나의 칠하는 거 5가지, 그 다음에 마의 4가지 칠했어. 자, 라의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몇 가지? 3가지. 자, 이제 다로 왔어. 다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자, 이웃한 곳은 나하고 마밖에 없어. 2가지 색 빼고 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몇 가지? 3가지. 자, 이제 가로 갑니다. 가하고 이웃한 건 누구야 또? 나하고 라밖에 없지. 그러니까 2개 빼고 칠할 수 있는 거라고. 몇 가지? 여기도 3가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웃한 곳이 맨 먼저 칠하는 걸 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맨 먼저 칠하는 거 정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것은 중복되지 않게 칠하는 게 중요해. 몇 가지예요 답은? 이게 540가지. 자, 만약에 봐라. 어떤 사람은 가부터 색칠을 해봐. 그럼 달라져 버려 답이. 맨 먼저 칠하는 곳 아주 잘 정해야 된다. 이웃한 곳이 가장 많은 곳을 칠하는 방법. 이거 가장 평범한 거고 좀 이따가 이제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다른 색을 칠하는 거 구분해서는 나오는 문제들이 부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문제 풀어보기로 하고 자 11번을 은근 어려워하는데 잘 생각해봐. 국어야 국어. 자 L 위의 점과 M 위의 점을 이은 선분 2개를 그을 때 우리 책에 샘플이 나와 있잖아. 샘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으면 교점이 생겼지. 예를 들어서 맞냐? 요런 걸 찾아내는 거야. 자, 단 교점이 L과 L 위에 있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2점 연결하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같은 선상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선을 택해서 이렇게 대각선처럼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럼 봐라. 반드시 요 L 위에서 몇 점을 선택해야 되냐? 2점을 선택해야 되지. 그리고 L, M 선상에 있는 놈도 몇 점을 선택해야 돼? 2점을 꼭 선택해야 돼. 그래야 이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따라서 이 문제는 L 위에 몇 점을 택해? 3점 중에 몇 점만 택하면 돼? 2점 택하고 L 선상에서 몇 점 택하면 돼? L이 몇 개야 점이? 4점 중에 2점 선택하면 끝이야 이게. 그래야 교점이 생기는 거죠. 다시 L 선상에 2점 아무거나 택하면 돼. 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아무나 택했지? 대각선 그으면 만나는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선분 2개를 그었을 때 교점. 3C, 4C. 끝. 3 곱하기 6인가요? 18. 자, 12번은 단순 계산 문제인데 조심해야 돼. 이거 아마 여러분 수준으로 한번 풀어볼게. 잘못하면 답이 틀리게 나올 수 있다.
자 12번 MP3 풀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n-1 n-2 문제 없죠? 는 5 곱하기 불러 뭘로 시작했어? n 플러스 1로 시작했지? 그 다음 누구 써야 돼? n 그래서 빼기 그 다음 3 곱하기 np니까 n 그 다음에 누구 쓰면 돼? n-1 쓰면 돼. 자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선생님 자 여러분 풀이 오 선생님 땡큐 n 있으니까 n이 샥 약분해버려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답이 틀릴 가능성도 있다. 왜? 원래는 몇 차 방정식이야 이게? 3차야. 근데 임의로 n을 다 약분해버리면 2차로 바뀌어버리지. 원래 3개 나와야 되는데 2개로 줄어버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임의로. 알겠냐? 그대로 풀어줘야 된다. 임의로 나누면 절대 이거 나누면 안 되고 그냥 액면대로 풀어주는 문제야. 그래서 n값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3보다 큰 게 답이기 때문에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야. 이 조건은 안 줘도 돼. 맞아? 근데 친절하게 줬지. 왜 이 조건 안 줘도 되죠 민경? 여기 MP3에서 n값은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조건에서. 자, 그래서 직접 풀어내는 문제다. 직접 풀어내는 문제. 자 그러면 얘 풀면 어떻게 돼? 전개해야지. n 바로 풀을까요? n제곱 3n 차근차근 풀죠.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5의 n제곱 플러스 n 그 다음에 3 전개해볼까요? 3n의 제곱 빼기 더하기 3n 바로 미리 풀었어. 다 풀어 이제. n 세제곱 빼기 3n의 제곱 2n 그 다음에 5n의 제곱 노가다 띄는 거죠. 단순하게 3n의 제곱 플러스 3n 자 정리 좌변 3n n의 세제곱 3n의 제곱 2n 여기 정리하면 2n의 제곱 플러스 8n인가요? 자 이제 좌변으로 넘길게요. n 세제곱 빼기 5n의 제곱 빼기 몇 n이야? 6n인가요? 어? n으로 묶여요. 아 n으로 묶어야 되는 거지. 나눠버리면 큰일 나. n제곱 빼기 5n 빼기 6으로 이렇게. 자, 또 인수분해 되죠? 이제 뒤에 2차니까 얼마로 되나요? n 플러스 1 n 빼기 6으로 인수분해 있고요. 자 물론 이 상황에서 n으로 나누어도 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네. 근데 소수령일 때는 무조건 이건 틀려버리네. 감점이네. n이 3개인데 자 n이 뭐뭐 나왔어? 0 또는 n은 마이너스 1 또는 n은 6이 나왔지? 따라서 n은 누구만 된다? 6만 된다. 왜냐하면 n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치? 처음에 그냥 소수령이 아닌 문제 형태에서 n을 무시하고 n은 0 나왔는데 무시하고 나누었어도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다행스럽게 이 문제. 그렇지만 소수령이나 형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다 풀어줘서 n은 6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n으로 임의로 나누지 않도록 3차 방정식 n에 나누. 자 13번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3명이 있대. 자 여기 있네. 같은 학년끼리 뭐 하라고? 이웃하라. 이웃한다면 뭐 하라고 선생님이? 묶어라라. 이웃하라. 묶어라. 자 1학년 몇 명 있다고? 2명. 그냥 푸시할게. 서로 다른 사람이야. 1학년 2명. 2학년 몇 명? 3명. 3학년도 3명. 자 이웃하니까 어떻게 해? 다 묶어. 1학년끼리 이웃, 2학년끼리 이웃, 3학년끼리 이웃.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제 이 세 덩어리를 나열해야 되지? 세 덩어리 나열하는 방법 3패. 자 됐죠? 이제 각각 묶음 안에서 뭐 하면 돼? 자리 바꾸는 경우 1학년끼리 자리 바꿔 2패 2학년끼리 자리 바꿔 3패 3학년끼리 자리 바꿔 3패 됐죠? 끝. 계산하면 답이다. 다시 각각 학년끼리 이웃하라니까 1학년 묶고 2학년 묶고 3학년 묶어서 일단 나열을 했다고 1학년이 맨 앞에 올지 맨 뒤에 올지 가운데 올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 묶음을 나열하는 방법이 3팩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묶음 안에서 각각 자리 바꿀 거니까 2팩, 3팩, 3팩 해주는 거죠. 답 얼마 그래서 계산하면 숫자가 좀 크나요? 현유? 얼마?
430 됐어. 자, 14번 풀기 전에 연습. 네 팀이 있어, 네 팀이. 경기를 뭐 축구 경기를 하려고 한대. 이 네 팀이 축구 경기를 똑같이 하려면 몇 번을 경기를 해야 되냐 물어봤어. 그럼 경기를 하려면 몇 팀씩 짝지어야 돼? 두 팀을 짝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네 팀이 경기하는 횟수는 몇 번? 똑같은 경기 수 몇 번 해야 되냐? 네 팀 중에 두 팀만 선택하면 돼. 총 6가지. 직접 구해볼까요? A, B 경기하고 두 번째 A, C 경기. 아니 경기 A, B나 B는 똑같은 거야. 이 조합인 거죠. 세 번째 누구 경기? A하고 D. 네 번째 누구 경기하면 돼? B하고 C. 다섯 번째 누구야? B하고 D. 마지막 여섯 번째 누구야? C하고 D. 총 경기 수 6번이야. 그럼 봐 이제 N개 팀이 서로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한대. 이게 뭐라고? 조합이라고. 뭐라 쓰면 돼 기호 현유? N개 팀이 서로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했다. 아니 네 팀이 경기한 거 4C2였잖아. 졸리고 있구만 지금. NC2라고 이렇게 악수도 악수하는 것도 NC다. 악수하는 것도 이게 얼마라고? 55다. 이거 푸는 거 아닙니까? 분모 얼마야? 2팩 2 분자 NP2로 풀면 되고 이게 55다. 자, 그래서 NP 풀면 N-1이 얼마? 110이 되는 거죠. 110은 뭐 곱하기 뭐야? 11 곱하기 10이지. 방정식 안 풀었네. 따라서 N은 얼마? 11 이렇게 풀어내. 어려운 건 아니었다. 경기는 조합이었다. NC2다. 자, 15번 서로 다른 5개의 아이스크림이 있대. 자, 그래서 얘를 서로 다른 두 상자에 담으려고 그래. 두 상자에 나누어 담아. 두 상자에 나누어 담는. 상자에는 최대 몇 개씩 담을 수 있다? 4개씩 담을 수 있다. 두 상자에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담는 방법. 그러니까 맥시멈이 4개밖에 못 담는다고. 아니 뭐 상자 A, B가 있대. 예를 들어서 A, B. 토탈 최대 4개까지 담을 수 있는 거. 총 아이스크림 몇 개라고? 5개. 나눠봐. 어떻게 나누면 돼? 담을 수 있는 방법. 4개 하나. 그 다음 3개 2개. 또 2개 3개. 또 하나 4개.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잘 봐라. 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돼. 아니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5개 중에 3개 뽑아서 담았어. 그럼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담는 거니까. 바구니 2개 있다 담는 거니까. 조합이냐 순열이냐? 조합이죠. 조합. 자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뽑고 다 뽑아. 그럼 얼마에? 5개 아이스크림 5개 중에 4개 뽑고 남은 1개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야. 그냥 얘는 5개 중에 3개 뽑고 남은 2개에서 2개 뽑으면 되죠. 그냥 그 다음에 얘는 5개에서 몇 개 뽑아? 2개 뽑고 남은 3개 3개 뽑으면. 얘는 뭐야? 5개에서 하나 뽑고 남은 4개에서 4개 뽑으면. 자 선생님이 이 부분 다 지워버릴게.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엄밀히만 하면 식으로 쓰니까 표현한 거지. 봐라. 5개 중에 한 방울에 4개 담아. 남은 하나는 자동으로 지가 가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써준 거야. 이거 전부 1이거든. 계산하면. 다시. A, B 바구니에 4개 하나 담을 거야. 그럼 5개 중에 4개 뽑았어. 담았어. A에 있다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B에 가는 거지. 그게 일시일이야. 5개 중에 3개 선택했어. 남은 거 2개잖아. 당연히 여기로 가겠지. 한 가지야 이게. 이해되죠? 근데 아무튼 식으로 쓰는 거니까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거 얼마야? 5. 이거 얼마야? 10. 이것도 얼마야? 10. 이거 얼마야? 5. 따라 최종적인 정답 5. 4개 하나 담는 방법 또는 3개 2개 담는 방법 또는 2개 3개 또는 하나 4개니까 이 값들을 각각 계산해서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각각 더해주면 돼. 답 몇 가지 그래서? 30까지. 자, 107페이지 잠깐 봅니다. 비상에 있는 107페이지.
색칠하기 연습. 색칠하기에 그 2번의 별표 치면 돼. 색칠하기 2번의 별표. 자, 부규제 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니까 1번은 그냥 평범하고 2번 문제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먼저 한번 풀어본다. 아무 말 안 테니까. 자, 그냥 제일 먼저 어디를 칠해야 될까? 제일 먼저 그래 룩셈부르크 먼저 칠해야겠네. 나머지는 아무 데나 칠해도 되지 이제. 룩셈부르크를 먼저 칠하고 독일, 벨기에, 프랑스 칠로 순서를 칠해봐. 자, 이웃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고 조건이 있으니까 칠해본다. 이게 가장 평범한. 현관이 룩셈부르크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독일은 몇 가지? 세 가지. 벨기에 몇 가지? 세 가지. 자, 벨기에는 땅을 잘 봐. 그림을 룩셈부르크하고 독일하고 같이 이웃해 있지. 그림상으로. 네. 이거 잘 보라고 그림을. 두 군데나 인접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팩치 못 칠해? 두 가지. 두 가지밖에 못 칠하죠. 그냥 마지막 프랑스 범석. 프랑스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왜? 프랑스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다 이웃하고 있잖아. 그 안 보여요, 잘? 선생님 책만 그리 보이나? 여기까지 오다니. 아니, 룩셈부르크 한가운데 있고 벨기에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다 겹쳐 있지 않냐? 영역 땅덩어리가? 네. 그러지? 그러니까 답은 1번 답은 4321이야. 4321. 이게 돼. 잘해야 된다. 자, 이제 2번이 어려운데 2번을 잘해야 돼. 2번이 왜 어렵냐? 선생님이 이걸 그림을 다 안 그려. 요 그림으로 대신해도 된다. 요런 그림인 거지 지금. 요 땅덩어리를 보면 여기 A, B, C. 자, 일단 연습 먼저 한다. 질문. A와 B 이웃 아니웃? 이웃. B와 D 이웃 아니웃? 아니. B와 D는 이웃이 아니야. 경계선이 포함돼야 이웃이라니까. 꼭지점이 이웃되고 이웃 아니야. 그럼 틀려버리는 거지 지금. 다시 A와 D 이웃 아니웃? 이웃. 현관 A와 C 이웃 아니웃? 아니웃. B와 D 아니웃. B와 C 이웃. C와 D 이웃. 자, 그랬을 때 잘 봐 이제. 요럴 때 푸는 방법이 뭐냐? B하고 D, A와 D, C는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을 해. 어떤 사람은 A, C를 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 D를 정할 수 있는데 왜 정하지? 그럼 A, C를 정해볼까? 자,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하느냐 다른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 상황은.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대칭적으로 요 A, C나 B, D일 때는 한 곳만 잡으면 돼. 조건을 어떻게 나누냐? A와 C의 무슨 색?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같은 색. 두 번째 A와 C의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어?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지. 구분해서 해야 돼. 자, 이거 하나 연습하고 실전형 연습한다. 이게 지금 땅덩어리 그림을 그린 거 똑같은 영역의 형태야. A. 자, 칠하는 순서는 A, B, C, D 순서로 칠할게요. 칠하는 순서는 A, B, C, D로. 자, 몇 가지 색을 칠하는 거야 지금? 네 가지 색인가요? 다섯 가지 색인가요? 네 가지 색. 자, A와 C의 같은 색을 칠할 건데 순서는 A, B, C로 칠할게. A에 칠하는 거 선택의 여지가 없지. B도 선택이. 이까지는 의무적으로 나오면 돼.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B에 칠하는 거 세 가지야. C 간다. C 잘해야 돼. 자, C에 칠하는 것은 A와 C에 무슨 색을 칠한다고? 같은 색을 칠해. 그러니까 A에 칠한 색과 C에 칠한 색은 같지? 한 가지. 이거 잘해야 된다. 자, 잘해야 돼 이거. 여러분 선배들도 백날 했는데 이해 못했던 사람 엄청 많은데. 자, 선생님이 A에 빨간색 칠했고 B에는 다른 색을 칠했으니까 파란색을 칠했다 쳐. 색깔이 네 가지가 종류가 있으니까 녹색, 검정색이라고 할까? 자, 그럼 봐라 이제 A하고 C에는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A에 빨간색을 칠했으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뭐야? 빨간색 한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요. 느낌 와. 시험에 나올 확률 높다. 색칠기가 나온다면 이거 나올 거야. 자, 이제 마지막 D에 칠할 수 있는 거 색 몇 가지? 세종.
민경이는 몇 가지? 무경이는 몇 가지? 뒤에 칠할 수 있는 색. 세 가지. 아니 왜 두 가지죠? B하고 D 이웃이다 안 이웃이다? B하고 D 이웃 안 이웃? 안 이웃이라고. 이웃이 누구냐? A하고 C만 이웃이야. 빨간색 하나밖에 안 칠했잖아. 아니 세 가지 이거. 근데 B랑 D랑 같은 색 칠해도 돼요. B하고. B야. 아니 B하고 D는 이웃하지 않았다니까? 이해 되죠? 이해 못했는데? 아직 이해 못했어. 병관 이해 안 됐지 아직? 그래서 바로 물어볼 건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대칭형으로 이렇게 대칭 되어 있는 형태 그림으로 풀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A와 C의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달라. 같으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죠. 자, 맨 먼저 이 순서로 칠한다고 선생님이. 자, 칠한다 병관 A에 칠하는 몇 가지? 어? 네 가지. B에 칠하는 거. 세 가지. 자, 세 가지. C에 칠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왜 한 가지인데? 그 A랑 C랑 같은 색을. 오, 같은 색이니까 칠하는 색 칠하니까 한 가지라고 그냥. D에 칠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 B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A, C와 이웃되니까 A, C 칠한 색은 똑같은 색 칠했잖아. 나머지 세 개의 색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이게? 36가지. 자, 이번에는 이제 A와 C의 다른 색을 칠한다. 모르면 시험 볼 때 볼펜을 한 5개 준비해. 색깔별로. 직접 칠해보면 되지, 이제. 안 그냥? 잘 안 보이면. 자, 간다. A, B. 이까지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냥 가. 칠해볼게, 이제. A에 빨간색 칠했고, B에 파란색 칠했어. 자, 이제 C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냐? C에 칠하는 색이 몇 가지야? A와 C는 어떤 색을 칠한다고?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어. B하고는 이웃하고 있다. 자, 병관이가 맞추면 대박인데. 자, C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세 가지. 뭐지? A하고 C에 다른 색을 칠해야 돼. 빨간색 칠하냐 못 칠하냐? 칠해서. 파란색 칠하냐 못 칠하냐? 못 칠하지. B하고는 이웃인데. 몇 가지라고? 가지. 그러니까 무슨 색을 칠했겠어 여기? 빨강, 파랑이 아닌 다른 색을 칠했겠지 이렇게. 맞냐? 남은 두 개, 검정, 녹색 중에 하나 두 개 칠한 거지. 현주 마지막 얼마일까 여기? 두 가지. 왜? 왜냐면은 B랑은 이웃 안 하는. 그러지. B에 칠한 건 아무 상관없어. 빨강과 녹색만 안 칠하면 돼. (48인가요) 자, 그럼 최종적인 정답 다른 색을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다른 색 칠하니까 답은 얼마야? 84가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인데 다시 또 이거 지학사도 있다. 지학사도 있더라고. 지학사. 아니 지학사인가? 119페이지 지학사 있네. 119페이지 지학사도 있는데 자, 하기 전에 연습 먼저 한다. 연습문. 자, 요 문제 어려운 응용 버전. 자, 이거는 작년 남성여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다. 자,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야. 선생님 그림을 좀 더 보기 좋게 그린 것 뿐이야. 기호 맞춰볼게. 여기를 가, 여기를 라, 여기가 가, 라, 마. 이렇게 줬죠. 몇 가지 색을 칠한다고 해서 5가지 색. 5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다. 자, 1번부터 한다. 1번부터. 1번하고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먼저 이 연습 먼저. 자, 요 상황에서 요 문제를 푼다. 그냥 5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를 직접 구하는 거야. 그냥 5가지 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5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제 마음을 결정해.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나라나 다마가 이웃하고 여기 대칭형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을 해. 나라로 잡아도 되고 다마로 잡아도 돼. 누구 잡을까? 아무거나 잡아. 선생님 여기는 A, C 잡았지만 어떤 사람은 B, D로 잡았을 거라고. 상관없다고. 어떤 걸 잡든 간에. 누구 잡아? 민경. 다마. 자 그럼 첫 번째 다와 마에 무슨 색을 칠하는 경우?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두 번째 다와 마에 무슨 색을 칠하는 경우?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풀면 된다. 물론 여기에 나라로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 자 칠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면 돼? 가부터 칠할까요? 뭐 나, 그 다음 다 다음에 누구 칠하는 게 좋아? 마를 칠하는 게 좋지? 다하고 마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마지막 누구 있어? 라 칠하는 거. 얘하고 얘 순서 바꿔 상관없어. 이거는 나하고 라는 순서 바꿔 상관없다고. 됐지? 제일 먼저 칠하는 게 가. 제일 많이 이웃하고 있잖아. 자, 다와 마의 같은 색. 자, 현유 칠하러 간다. 시작. 가 칠하는 경우. 5가지. 오, 나, 네. 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지금부터 고민하면 돼. 5, 4, 3 됐지? 자, 마에 칠하는 게 몇 가지? 3가지. 다시 여기 온다. 다시 아직 이해 못한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그림에 깔려가지고. 이걸 이해 못하. 다시 이거 한다. 칠해봐. 아까 A에 칠하는 거 몇 가지였어 이거? 4가지. B에 몇 가지? 3가지. 현유 C에 칠하는 거 몇 가지 했냐? 한 가지잖아. 칠하는 색 똑같은 색 칠해야 된다고. 자, 다시 5, 4, 3. 자, 여기까지 왔지. 마에 칠하는 거니까 다와 마, 여기와 요는 같은.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에 같은 색을 칠한다며. 이거 당연히 한 가지지 이제. 그럼 여기에 파란색 칠했으면 여기 파란색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에는 다른 색 칠해져 있겠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자, 마지막에 칠하는 라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그렇지, 이거 3가지지. 빨강, 파랑 빼고 칠할 수 있잖아. 민경이 해본다.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시작. 4, 3.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고민하면 돼. 자, 이제 다하고 마에 여기 다하고 마에 다른 색을 칠하라고 했어. 자, 선생님이 색깔을 칠해줘 볼게. 가에 빨간색 칠했고 나에 파란색 칠하고 다 다른 색을 칠했지. 자, 이거 녹색 칠했어. 자, 이제 마에 칠하는 색을 정하는 거죠. 마에 칠할 색을 정하는 거다. 마에 색을 칠할. 마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어? 3가지? 2가지. 문경이 몇 가지? 문경이는 완벽하게 지금 이해했어. 문경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 아니 색깔이 지금 빨강, 파랑, 녹색 사용했잖아. 여기에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며. 3가지 색은 못 칠하잖아. 이게 2가지 아니야 이게? 현우야? 어? 좀 색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미치겠. 현우 마지막 라에 칠하는 색깔 몇 가지? 2가지. 2가지. 여기 이 색깔 3가지 다르거든. 다시 간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니까.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단순 문제는 요거 좀 더 어려우면 요런 형태로 그쵸? 세종이 한번 해볼까? 가에 칠하는 거 몇 가지? 5, 4, 3. 여기까지는 다 오라니까. 얘도 똑같아. 5, 4, 3 똑같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부터 달라지는 거야. 마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같은 색. 한 가지. 오. 그 다음 라에 칠하는 색 몇 가지? 2가지. 가하고 다마는 색깔이 2개밖에 사용 안 했어. 얘하고는 관계없어. 병관이 이해해? 네.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마 칠하라고. 다른 색. 두 가지. 라. 두 가지. 빨리 계산. 얼마 이거? 180? 얘는 20. 얼마? 240? 맞아? 따라 180 더하기 240이니까 답 얼마야? 400.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지학사 119페이지 넘어온다. 119페이지. 쌤, 책 갖고 왔어요. 책을 왜? 그 책, 너 풍산제 갖고 라고 했지, 너 지금. 어이? 자, 일단 1번 먼저 해봐. 1번은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어. 모두 사용하니까 얘는 그냥 뭐야? 구분할 필요 없어. 다 칠하면 돼. 그냥 5, 4, 3, 2, 1이야. 그냥 1번 문제는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 색을 칠하는 경우니까 그냥 5, 4, 3, 2, 1 쓰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120가지야. 됐어? 2번 문제가 바로 뭐야? 요 문제야. 2번 문제가 바로 요 문제. 그냥 똑같잖아. 이 문제하고 그림하고. 맞아? 이 문제하고 똑같잖아.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다. 2번 풀어본다. 2번. 2번. 자, 힌트 주면 다하고 마에 같은 색을 칠하느냐 다른 색을 칠하느냐 구분하면 돼. 다하고 마에 같은 색을 칠할 건지 다른 색을 칠할 건지 구분해서 하면 된다. 기억서 이거? 답지가 미쳤어요. 학원에. 이거 갖고 오라 했잖아. 이치 갖고 오라 했잖아. 누가 빗봐서 뭐라고 했어 지금? 그때 왜 교과서? 여기 앉아. 예? 아니 2번 답은 뭐 몇 번 답 쓴 거야 너? 2번 답 이거 똑같다고요. 왜 420이 나와야지 왜 다르게 나오냐 너는 또? 네. 너는 뭐 한 거야? 아, 같은 색을 칠하느냐 다른 색을 칠하느냐를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한다 했을 때는 응? 이렇게. 다하고 마를 구분할게. 어떤 사람은 가라 해도 돼. 다마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다하고 마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구분해서 하면 된다. 몇 가지 색이죠? 네 가지. 자, 칠하는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 칠하는 순서. 파부터 칠하죠. 제일 가, 마, 그 다음 어디로 가? 다. 그 다음 누구 칠할까요? 마로 가야지. 다마로 나눠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와 라는 바꿔도 상관없고. 자, 가와 마에 같은 색을 칠한다. 차근차근 간다. 자, 가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나는 세 가지. 아무 문제 없지? 맞아? 다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다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민경. 네? 다. 아니 두 가지. 왜 두 가지죠? 가하고도 붙어 있고 나하고도 붙어 있어. 두 개 색칠한 거 못 칠하잖아. 자, 이제 관건은 이제 마죠. 마하고 라를 찾아내는 거지. 민경 마 얼마? 한 가지. 좋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제 아주 잘했어. 하나 질문 먼저 할게.
가하고 라는 이웃이야 안 이웃이야? 안 이웃이다. 경계선이 안 들어가 있다고. 왜 그래 또. 아니 뇌뚱 지금 이 연습을 하고 간 이유가 그건데 왜 그러죠? A, B, C, D. A와 C 이웃 안 이웃? 안 이웃. B와 D 이웃 안 이웃? 안 이웃. 경계선이 포함돼야 이웃이라니까. 자, 라에 칠할 수 있는 생 몇 가지? 라에 칠할 수 있는 생 몇 가지? 인정. 저요? 응. 세 가지. 세 가지. 어렵죠? 다시 색칠해볼게. 아니 왜 가하고 라가 이웃이야? 범석. 네? 왜 가하고 라가 이웃이냐고. 경계선이 포함돼야 이웃이 한다고 나와 있잖아. 얘는 꼭지점만 공유하고 있지 경계선이 이웃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간다. 다른 색을 칠한다. 4, 3. 이까지 아무 문제 없지? 네. 맞아? 4, 3이 색칠할게. 가에 가, 나, 다. 됐어? 여기 잘해야 된다 이제 여기 마에 칠하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 라에 칠하는 경우 맞지? 범석이 해보자. 범석이 다른 색을 칠했다. 가와 마에 다른 색을 칠했어. 질문 하나 할게. 가하고 마는 이웃 안 이웃? 가하고 마. 이유. 가하고 미안 다시 다하고 마는 이웃이 아니야. 아니잖아. 자 그러면 마에는 다에 칠한 색과 다른 색을 칠할 거다. 네모칸 얼마? 1. 맞아? 봐라 얘하고 얘 이웃이지. 두 개 색은 못 칠해. 근데 요 놈과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며. 이미 세 개 사용을 했잖아. 세 색을 하나밖에 못 칠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색 칠했겠네. 여기 검정색 칠했다 치자고. 그쵸? 마지막 최종적으로 라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두 가지죠. 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되냐? 계산. 이 계산은 얼마야? 4, 3, 12요. 72. 밑에 거 계산하면 48? 72 더하기 40. 얼마인가? 120. 잘해야 된다, 현유. 헷갈리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네, 현유 학교는. 요거 색칠 연습이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다. 자, 그럼 색칠하기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이제 한숨을 돌렸는데 어때? 해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경우의 수. 시험은 자기 학교 거에 본다 했어. 자, 근데 미래에는 좀 불공평하더라고. 문제가 너무 작아서 미래에는 오늘 풀었던 비사한 거를 포함시킨다. 미래에는 너무 작아 문제가. 봐봐, 너네들은 문제가 몇 문제냐면 11문제하고 12문제, 23문제밖에 안 돼. 다른 학교는 3, 40문제인데. 너무 불공평하죠? 이제 여기 미래엔 출판사는 오늘 배웠던 비사한 거를 추가시켜서 낸다.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자, 이제 오늘 그러면 행렬로 가보자. 행렬로. 자, 행렬은 아마 개념적인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볍게. 행렬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봐. 행렬 내용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행렬 내용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행렬 수업을. 세정이? 또 뭐 가볍게 설명을 어차피 할 거니까 그 정도만 설명하면. 자, 미래로 간다. 미래는 134페이지. 자, 그 첫 번째 개념 먼저 본다. 행렬 나와 있지. 여러 개의 답지 없어다고.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하여 가로로 묶어낸 걸 뭐라고 한다?
행렬.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를 사용해서 나타난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6을 썼어. 자, 근데 이걸 읽어야 할 거 아니야. 읽어야 되는데 잘 봐. 우리가 이렇게 가로를 지 가로. 요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해. 행. 그냥 뭐라고 한다고? 행. 세로를 뭐라 부른다? 세로를 이렇게 열이라고 해. 열. 됐어? 그래서 명칭이 행열이야. 가로를 뭐라고 한다? 이 행. 명칭을 줘야지. 이 첫 번째 식을 뭐라고 하면 돼? 제1행이라고 하면 돼. 두 번째 뭐라고 하면 돼? 제2행. 됐냐?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제 몇 열? 1열. 제2열. 얘는 제3열.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각각 이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행렬에 어려운 말로 뭐라 불러?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성분. 자,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얘는 행이 몇 개야? 두 개지. 자, 예를 들어 볼게. 1, 2, 3, 4가 있어. 얘는 행이 몇 개야? 두 개. 열은 몇 개야? 두 개. 그랬을 때 행렬의 명칭을 줘야겠지.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먼저 쓰냐? 행을 먼저 쓰고 열을 나중에 쓰는 거야. 따라서 위에 있는 여기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인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명칭이. 그죠? 2 곱하기 3행렬. 얘는 행이 몇 개야? 두 개. 열 몇 개야? 두 개. 뭐라고 할까? 얘는 2 곱하기 2행렬. 자, 요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면 얘는 직사각형 모양이지. 이놈은 무슨 모양이야? 정사각형 모양이지. 그러니까 행과 열이 똑같은 걸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그래? 정사각형이야. 행과 열이 똑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른다. 행과 열의 성분이 똑같은. 행이 두 개면 열도 두 개. 행이 세 개면 열도 세 개. 이런 걸 뭐라 불러? 정사각형. 우리 이 행렬을 왜 배울까? 더하기하고 실수배하고 곱하기 해보려고. 나누기는 없으니까. 됐죠?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행렬, A 행렬을 하나 써볼 거예요. 선생님이 2 곱하기 2 행렬을 한번 써볼게요. 성분을 이용해서 한번 써볼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행렬을 쓸 때 이 성분을 어떻게 쓰냐? A, I, J로 쓴다. I는 뭐라고? 행을 쓰는 거고, J는 누구를 쓴다? 열을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A에 11로 쓰면 뭐라고 하면 돼? 1행 1열의 성분인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여기 성분을 몇 개 써야 돼? 4개 써야겠지? 이걸 써본다면 얘가 A에 11, 얘 A에 12, A에 21, A에 22로 쓰면 돼. 자, A에 11의 뜻이 뭐야? 1행 1열. 얘가 뭐야? 1행 2열. 얘 누구야? 2행 1열. 얘 누구야? 2행 2열. 요렇게 성분으로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IJ로 많이 쓴다는 거. 행열. 행과 열. 더하셔서 자, 우리 이제 더하기 빼기 해볼 거야. 자, A 행렬이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고, 자, B 행렬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어. A 더하기 B 또는 A 빼기 B를 해보라고 했어. 근데 봐라. 이 행렬의 성분은 2 곱하기 2 행렬,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지. 더하기 빼기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행렬의 성분이 똑같아야 된다. 되냐? 행렬의 성분이 똑같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1, 2, 3, 4고 B 행렬이 예를 들어서 3, 4, 5, 6이야. 이럴 땐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성분끼리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얼마야? 4, 6, 8, 10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빼니까 앞에서 뒤가 빼면 뭐라고 하는데? 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나요? 빼기니까 A에서 B 앞에서 뒤에 빼면 더하기 빼기는 행렬의 성분이 똑같아. 2 곱하기 2면 2 곱하기 2 행렬이야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A 행렬이 예를 들어서 A에 11, A에 12, A에 21, A에 22이고 B 행렬이 B에 1, 1, B에 1, 2, B에 21, B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행렬을 더하라. 아니 첫 번째 같다. 두 성분이 같다. 행렬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각각 A11과 B1이 같고
A11과 B12가 같고 A21하고 B21이 같고 A22하고 누가 이렇게 같다고 풀면 되는 거야. A 더하기 B를 하고 싶어. 아까 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각각 다 더해주면 돼. 각각 성분의 위치가 같은 놈들끼리 더해주면 돼. 각각의 성분의 위치가 같은 놈들끼리 더해주면 더하고 빼기도 마찬가지. 됐죠? 선생님, 근데 빼기에서 저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디요? 그 A 빼기 B에서. 여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빼기 이렇게 한다고. 고마워. 알려줘서 계산 잘못한 거네. 자, 실수배도 마찬가지. K 실수배 곱해주면 되고. 바로 물어봐야지. 한참 지나서 물어보면 어떡해? 선생님 계산이 잘못했네요. 바로 물어보지. 한참 지나서 뺀다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곱셈이긴 한데, 자, 곱셈만 넘기면 끝이야. 행렬은 곱셈만 잘하면 끝이다. 일단 곱셈하기 전에 실수배. 자, K 곱하기 A라는 게 있대. 자, A 행렬이 예를 들어서 A, B, C, D면 K 곱하기 A는 실수배를 한 거지. 그러니까 A, B, C, C 쓰고 D 쓰고 각각 뭐 하면 돼? 성분들을 KB 해주면 된다. 각각 뭐 해주면 돼? KB 해주면 돼. 됐죠? 각각 KB. 자,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 영행렬. 영행렬이 뭐지? 모든 성분이 다 뭘로 되어 있는? 0으로 되어 있는. 뭐 아무거나 0. 2 곱하기 2 행렬이면 모든 성분이죠. 이거 영행렬. 어떤 행렬 A와 이 영행렬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 능력? 그렇죠. 영행렬과 A 행렬 더해도 당연히 A. 됐지? 그러니까 이 영행렬은 더 하나만 하네. 영행렬은 더 하나만 해. 그래서 영행렬은 더 하나만 해.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 A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A 행렬을 더하면 누구 나온다? 영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치? 동관. 자, 하나 더. 단위 행렬이 있습니다. 이게 또 처음이죠. 다 책에 안 나와 있나요?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을 영어로 뭐라고 쓰지, 민경? 단위 행렬을 영어로 뭐라고 쓰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 안 나와 있네, 이거. 2. 단위 행렬이 뭐야? 단위 행렬은 무슨 행렬에서만 나와?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온다.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와. 뭐 어떤 것이 단위 행렬이지?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2의 단위 행렬 하나 써보자.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대각선의 성분만 1이고 나머지 모두 0인 놈을 단위 행렬. 동관이 처음 듣는 얘기? 네. 배운 적이 없다고 우리? 자, 이번에는 3 곱하기 3의 단위 행렬 써보자. 어떻게 한다고? 왼쪽 위에서부터 대각선 아래로만 성분이 모두 얼마고? 1이고 나머지 성분은 좀 뭐라고? 현주 처음 듣는 얘기? 요런. 그치? 단위 행렬의 약속. 자, 그럼 이 단위 행렬의 역할이 뭔가 봐. 아까 영행렬은 더하나 마나의 의미였지. 단위 행렬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봐. 단위 행렬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선생님이 A 행렬을 잡을게. A, B, C, D. 자, 이놈의 단위 행렬을 10, 0, 1로 잡았다. 곱셈은 아직 안 나뉘었구나. 곱셈. 단위 행렬 아마 책에 안 나와 있으면 적어놓으면 돼. 단위 행렬은 왼쪽, 나 잠깐 나오긴 했네. 밑에 나와 있나요? 하단부에? 제일 하단부에 행렬의 곱셈에 단위 행렬이 많이 나와 있네. 행렬의 곱셈에 단위 행렬이 나와. 자, 곱셈만 잘 넘기면 됩니다. 곱셈만 잘 넘기면. 곱셈이 제일 어렵다. 곱셈의 가능 여부는 반드시 어떨 때만 곱셈이 가능한지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행렬이 그렇게 선배들은 안 배웠잖아. 다 쉽다고 하는데 나만 어려워. 그럴 느낌도 들 수가 있어. 너무 근다고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자, 행렬의 곱셈 A 곱하기 B 할 거야. 자, 곱셈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곱셈의 방법 모르겠다면 잘 기억해야 돼.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방법.
자, 앞에 있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고 뒤에 나온 행렬이 m 곱하기 p 행렬이야. 자, 그러면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지 행렬이. 그러면 반드시 곱셈이 정의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나온 놈의 행렬의 행이 같을 때만 행렬이 가능한 거야. 곱셈이. 그냥 그리고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 했지? m 곱하기 p 행렬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행렬이야. 곱하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행렬이야. 이거 곱셈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여기 나온 열과 행이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 행렬 곱셈 안 된다고. 됐어요? 1 곱하기 2 행렬이고 2 곱하기 2 행렬이야. 곱셈 가능해 불가능해? 곱셈 가능해. 답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1 곱하기 2 행렬 나온다.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행렬이 정의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놈의 행이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 자, 예를 들어 곱셈 해본다. 행과 열이 같죠? 뒤에 있는 이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 이거 뒤에 것도 2 곱하기 2 행렬이야. 요놈과 요놈 일치했지? 답의 결과 뭐 나와? 2 곱하기 2 행렬로 써주면 돼. 자, 곱셈한다. 잘 봐. 곱셈을 할 때는 요렇게 행 구분하고 열 구분해서 쓴다. A와 B의 곱셈 방법. 잘 봐. 어떻게 곱하는지. 곱셈만 잘 기억하고. 첫 번째. 자, 요렇게 가린다. A11과 B1 곱해. 더하기 A11과 B1 곱해. 됐지? 자, 뭐라고 한다고? 자, 쓴다. A11과 B11 곱했지? 더하기 누구? A12와 B21. 그림으로 잘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 이쪽. 이번엔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여기에 쓸 놈은 누구 하면 돼? 이제 이번에는 요렇게 가는 거죠. 자, 누구 쓰면 돼? A11 B11 12 더하기 A12 B22. 그래서 곱셈 못한 문제 하나도 못 풀어내. 이제 행이 바뀌었어. 밑에 있는 이놈하고 요놈 가리고 요놈하고 요놈 곱하는 거니까 A21 B11 더하기 A22 B21. 됐죠? 마지막 이쪽으로 오면 되네. 자, 요놈하고 요놈 곱할 거니까 A21하고 B12 곱하고 A22하고 B2. 요렇게 계산해 줍니다. 연습해보자. A 행렬이 그냥 편하게 1, 2, 3, 4. B 행렬이 뭐 1, 2, 1. 그냥 편하게 줬다. A 곱하기 B를 하래. 자, 써 여기다가 1, 2, 3, 4 쓰시고 여기도 1, 1, 2, 1 써서 곱셈을 할 때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자, 앞에는 행을 구분하고 뒤에는 열을 구분해 쓰는 거다. 여기 쓸 거야. 직접 할 거야. 직접. 여기 있는 이 네 개를 써내야 된다고. 이 네 개의 결과를. 맞아? 결과도 2 곱하기 2 행렬 나올 거니까. 첫 번째 간다. 여기 쓸 거. 현재 얼마야? 그 다음 여기 간다. 1 곱하기 1, 2 곱하기 1. 1 곱하기 1, 2 곱하기 1. 얼마야? 3. 얘는 얘잖아, 얘. 1, 2, 1, 1. 현관이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네. 3, 4하고 1, 2 가는 거네. 3하고 1 곱하면 3. 그 다음 4하고 2 곱하니까 8. 얼마야? 11. 요렇게. 마지막 여기 간다. 3 곱하기 1, 4 곱하기 1. 얼마야? 7. 요렇게. 세종이만 이해하면 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까먹은 거 다시 기억만 하면 되지만 세종이 처음 배웠으니까 잘해야 된다. 곱셈. 행렬은 보너스 단원이라고 있는데 나한테 보너스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치? 나한테 보너스 단원이 남들은 다 보너스 단원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보너스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자, 곱셈 하나만 연습하고 마무리한다. 4번 하나만 풀 거야. 4번 134페이지 4번 하나 풀고 마무리한다. 아무 말 안 하니까 풀어봐. 자, 풀고 맞추는 사람 다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곱셈하는 방법. 결과도 중요하다. 결과도 중요하다.
다 까먹었는데 이것들. 아, 안 되겠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시간 안 나와요. 시험 안 온다고? 한열? 왜? 안 나는데. 달라? 선생님이? 방송을 쓰면 안 된다고. 막 달라. 막 수능이 안 나온다고 막 안 나온다고. 다 수능이 안 난다니까. 아무튼 아니 이거 안 나온대요 행렬. 다른 말을 모르잖아 아직. 아니 강성주 쌤이 말했는데. 이번에 강성주 쌤이 낸대요 시험. 잘 봐. 이 앞에 있는 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 행렬. 뒤에 거는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1 행렬. 그럼 봐라. 곱셈이 가능한지 확인했더니 여기 같지? 자 그럼 답의 결과는 뭐 나와야 돼? 답의 결과는 요거 나오는 거 아니야? 답의 결과는 1 곱하기 1 행렬만 나와야 돼. 다시 잘 봐. 이렇게 하기 좋다. 앞에 건 행이 몇 개야? 하나. 뒤에 건 열이 몇 개야? 하나. 만나는 교점 몇 개야? 딱 하나지. 답은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답은 행열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5 곱하기 6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5, 6, 30이지. 뭐만 쓰면 되냐? 답을 9. 딱 하나만 쓰면 답이 된다고. 많이 사람이 없던데 거의. 아니 이거 가로는 안 쳐. 가로 안 치면 되냐? 그냥 행렬인데. 그래 가로 쳐야지. 가로 행렬은 가로 치기로 했잖아. 잘 봐.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 자 앞에 행이 몇 개야? 하나. 뒤에 열은 몇 개야? 2개. 답은 어떻게 쓸 거야? 요렇게 쓸 거야. 느낌 와 이제. 답은 요렇게 쓸 거야. 여기 2개만 쓸 거라고. 띵띵만. 띵띵만 쓸 거라고 요렇게. 앞에 행은 하나고 뒤는 열은 2개 구분해야 할 거 아니야. 요렇게. 자 앞에 곱하고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 아니 8 마이너스 8인 플러스 8인가요? 8. 자 잘 봐. 이거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거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10 더하니까 8. 그래서 평관 여기 불러봐. 6 마이너스 5니까 얼마야? 1. 요렇게. 또 콤마 찍어라. 또 콤마 찍냐 안 찍냐? 안 찍는다 행렬에서는 그냥 가로만 치면 된다. 현주 3번의 답. 앞에 거 행렬이 행이 몇 개야? 2개. 뒤에는 열이 몇 개야? 하나. 답은 어떻게 써? 요렇게 쓸 거라. 안 헷갈리겠지 이제? 앞에는 행을 그어놓고 뒤에는 열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으로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는 행을 구분해 놓으면 되잖아.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쓸까 이번에는? 이렇게 쓸 거잖아. 오늘 당근이 뭐 팔아? 너희 식 하나 맞고 싶지? 3, 4, 12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8인가요? 자, 밑에는 4, 10이니까 16. 세종이 이해 돼? 마지막 4번 맞히면 끝낸다 수. 자, 행렬 나눠놨다. 앞에 행이 몇 개야? 2개. 뒤에 열이 몇 개야? 2개. 그럼 답은 몇 개 써야 돼? 이렇게 4개 쓰면 되는 거야 이제. 아까 했던 전형적인 곱셈이잖아. 전형적인 곱셈. 좀 가야 기다려. 예. 여기. 오 맞았어 6. 대박. 마이너스 6하고 0 곱하고 마이너스 2하고 2 곱했잖아. 더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4 그러지. 나 3 끝. 0 그렇죠. 돼? 병관? 네? 되냐고.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0 행렬에서는 곱셈만 잘하면 된다. 곱셈만 잘하면 돼. 현주 어디가 이해 안 돼? 그 4개짜리랑 2개짜리랑 모르겠어요. 요거? 네. 아니, 다시 앞에 행렬에는 행만 긋고
뒤에 행렬은 열만 거라고. 행이 두 개지. 열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행 구분해놨잖아. 허이 참너. 아니 3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한 개에서 이거 쓴 거 아니야 지금 너? 3 곱하기 4 몰라? 마이너스 2 곱하기 2 쓴 거 아니냐고 이거. 이해돼? 답은 이렇게 쓴다고 두 개만 쓰라고 이렇게. 그 밑에 거는 뭐하면 1 곱하기 4 6 곱하기 2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1 곱하기 4 6 곱하기 2 한 거라고. 이거 가려줘야 보이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가려져가지고 안 봤어요. 가려져서 안 보였다고?